진급 평가를 진행하는 조원선임연구원입니다. 목차는 진급 목표, 진급 평가,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순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먼저 지난 진급 계획 발표 때 목표로 잡은 6가지 지표입니다. 프로젝트 성과를 낼 수 있는 책임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6가지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지표 첫 번째인 개발 역량은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소프트웨어적 개발 능력이고, 설계 능력은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한간에는 설계만 완벽하게 하면 개발 부여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계 능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지표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개발자가 뽑은 개발 역량 1위로도 선정되었을 만큼 프로젝트의 올바른 기획과 성공적인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여서 목표로 잡았고, 개발자에게 있어서 개발 언어나 통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더 나아가 인문학적 지식의 배움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지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렇겠지만 개인 본인에게 있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이 6가지 목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임 연구원이 되고 4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고 무슨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역량과 설계 능력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역량이 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 프로젝트 진행 연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20년 3월자로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한 이후에 한국철도공사의 수익관리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이상유동 열전달 버블 인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LS전선의 케이블 딥러닝과 내부 프로젝트인 뉴스트렌드, 음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최근 1년 동안은 위포이트 AI 모델 개발, 리미테크의 암호화폐 리스팅 플랫폼 개발, 방위사업청의 국방 표준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거기에서 배운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한 수익관리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에는 KTX와 같이 열차의 한정된 좌석의 최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요 예측과 같은 수익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의 담당 업무는 수익관리 시스템 인프라 분석 및 설계를 하였고, 수익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활용한 기술로는 수요의 시계열적 특성을 학습 및 예측하기 위해 LSTM 시계열 모델을 활용하였고, 오라클 DB와 리눅스 우분투를 이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경우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관리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이게 세스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연간 라이센스 비용이 몇천만 원이 소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세스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을 파이썬으로 변환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챗 GPT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세스 코드를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파이썬 언어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세스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이상유동 열전달 버블 인식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열수력연구실과 진행을 하였고, 이상유동 열전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열교역환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포 거동에 대한 측정을 목표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받고 버블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활용 기술로는 마스크 ICNN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버블을 인식할 때 단순히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닌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바운딩 박스만 찾는 게 아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으로 버블의 영역까지 찾아야 했었는데, 초기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라벨링 작업이 정말 고된 작업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라벨이라는 라벨링 툴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S 전선 케이블 딥러닝은 케이블 센서에서 음향 진동 신호를 받고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나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음향 진동 신호의 이벤트 구분을 분류하는 모델, 음향 진동 신호의 이벤트 위험 감지를 위한 이상 탐지 모델, 음향 진동 신호의 이벤트 생성을 위한 유형별 음향 신호 재현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활용 기술로는 이벤트 구분을 위해서 레드넷 모델을, 위험 감지 이상 탐지 모델 개발을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이벤트 생성 재현 모델을 위해서 DC 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느낀 점은 시계열적 데이터를 단순히 시계열 모델에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 진동 신호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미지 인식 모델을 적용해서 학습 및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음향 진동과 같은 센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메인적 지식도 같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서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AWS로 핸들링하면서 클라우드 지식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프로젝트였던 뉴스 트렌드에서는 뉴스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뉴스 데이터 수집 및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토픽 군집화 및 언어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토픽 군집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ADA 토픽 모델링 모델을 사용하였고, 수집을 위해서 클롤링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CIVP 음원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대규모 음원 정보를 활용한 음원 이용 흐름 예측 및 저작권 정보 검증 서비스 활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담당 업무는 음원 메타데이터 수집, 음원 시장성 예측 모델 개발, 음원 이용 흐름 관련 이상 탐지 모델 개발을 하였고, 이상 탐지 모델을 위해서 오토인코더 모델을, 음원 시장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서 D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솔루션인 위플2에서는 댓글 생성 모델 개발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초기에는 포GPT를 사용하였고, 개발 과정에서 챗GPT의 등장과 그 사용성이 중요한 것이 되면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더 집중하여 개발하였습니다. CMS 암호화 리스팅 플랫폼 프로젝트에서는 캔들스틱 분류 모델 개발, 암호화폐 데이터 수집, 백엔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캔들스틱 분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레즈넷 모델을 사용하였고, 백엔드 구축을 위해서 패스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AI 모델 결과를 송수신하는 정도의 단순한 API 개발 능력만 갖추고 있었는데, 실제 사이트의 백엔드를 구축하는 것을 같이 해보니 DB 부하와 같은 성능과 일관성, 보안, 버전 관리 같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방위 사업청의 국방표준정보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기존의 국방표준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능형 품질 검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당 업무는 도면 문자 인식 모델 개발, 규격서 반류 사유 모델 개발, 품질 검증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도면 문자 인식 모델을 위해서 EasyOCR 모델을 사용하였고,
규격서 반려 사유 분류 모델 개발을 위해서 버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안서 작업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부터 쭉 투입되었기 때문에 설계, 개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설계 단계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설계만 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가 6개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설계 분석, 설계 감리 등 여러 가지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표는 지난 4년 동안 프로젝트들을 통해 얻은 개발 역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DB, 인프라, AI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자면 프로젝트 내의 초록스포트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외부 개발자와 담당자의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봤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내의 초록스포트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노력 또는 시도해 본 점으로는 AI 모델 개발 시 아직은 규격화되지 않은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 명령 등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서로 맞춰가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CMS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를 같이 구현할 때 서로의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함수명이나 공통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프로젝트의 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르는 것을 남에게 설명해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개발자 또는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문서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서화가 중요한 점은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에 작성된 텍스트를 보고 A라는 것을 A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을 확인할 때도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문서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의를 하거나 담당자에게 요구사항 인터뷰 등을 진행할 때는 대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늘려서 요구할 때 정확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선은 여기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 팀장일 때뿐만 아니라 팀원이었을 때도 그 위치에서 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의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경희사이버대의 후마니탁사학부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통계학적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업이나 교육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지식 소양을 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나 개인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지냈던 적이 많아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다만 취미로 배우고 있는 베트남어나 정적 스포츠로 많은 운동이 되지는 않지만 포켓볼, 볼링, 다트 등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급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6가지 목표 지표를 돌이켜 보니까 어느 지표는 발전하고 있다, 어느 지표는 부족하다, 어느 지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기부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책임 연구원이 되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책임 연구원으로 진급하는 것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같은 소속의 김창수 부장님하고 박재한 상무님께서 연관해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그 잠깐 그 빨간색이랑 검은색으로 해놓은 거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이제 잘한 거고 빨간색은 좀 보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 평이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무리 순간까지는 외부 그 PM 분들한테 평이 되게 안 좋아. 저 친구 왜 얘기가 없냐. 근데 이제 감리 때 가면은 그게 역전이 되거든요. 아 잘했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아니 잘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네. 그거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랑 조금 연결돼 있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팀장이면서도 별도로 이제 혼자 개발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맡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팀원들이 삼성물산 프로젝트에 파견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프로젝트에 특정 팀원이 집중을 할 수 있게 자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LIG 방위사업청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고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제안 작업에 자기가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상황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뭐 임원분들이나 그 외부 담당자분들이 그걸 되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저 친구는 되게 넓게 보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발현이 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앞에서 까불고 이게 안 될 수는 있는데 업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말하기 어려우면 뭐 메일 보내도 되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하면은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네, 축하합니다. 이어서 조원영 팀장님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어떤 프로젝트만 평가를 했었을 때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훌륭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거기에 덧붙여가자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역량 개발을 하고 변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요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어떤 부분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내적인 어떤 저항이 있고 외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누구나 이제 변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다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인 어떤 저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어떤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때 사실 뭐 사람들이 다 생각은 있지만 그런 내적인 어떤 저항에 의해 가지고 그 발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적인 저항을 좀 이겨내시고 거기에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내적인 저항뿐만 아니고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외적인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저항을 다 이겨내야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그래 그런 면에서는 마음의 어떤 단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훈련이 좀 더 되시면 더 좋은 어떤 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